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하신다면 하루에 3시간 수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초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생각보다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빨리 따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니티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게임이나 AR, VR 쪽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은 현재는 언리얼 엔진하고, 그리고 유니티로 다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옛날하고 다르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옛날에는 직접 게임 회사에서 자기만의 엔진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현재는 하나의 툴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배우시면은 어느 정도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유니티를 제가 이제 뭐 정말 결과만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긴 할 수 있으나 그게 껍데기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채우려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AR, VR을 유니티로 하려고 하면 사실 30시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AR을 할 수 있는 정도면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바로 취업이 돼요. 네, 그 코딩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 레벨을 요구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끈기 있게 가서 AR 부분을 파고들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의 이제 진로가 개척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유니티를 간단하게 보면 저도 원로학과다가 책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게임 제작 부분인데 이 책이 사업단 쪽에서 만약에 책을 구매하신다면 아카데미 쪽에서 판매하는 책인데요. 12장부터는 AR하고 VR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니티를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엔진이 어떤지 이 정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게임 엔진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들을 많이 해봤습니까? 휴대폰 게임 뭐 이런 거 휴대폰 어떤 게임을 해봤습니까? 그냥 방치형? 인디 게임들? 또 혹시 PC 게임 해보신 분? 스마트 컴퓨터 게임? 제가 스팀 게임 좋아합니다. 스팀? 네. 5,6일까지 일본에서 골든위크에서 챔피언 7이 85% 할인했죠, 스팀에서. 네, 그래서 6,000원에 팔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전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PC 쪽에서는 이제 스팀 쪽이냐 아니면은 이제 대규모 이제 MMO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모바일 쪽에서는 라이트하고 이제 컨텐츠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모바일 쪽에서는 대부분 방치형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말로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식물 키우기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말 그대로 데이터 쌓아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대다수가 현재는 유니티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게임 엔진을 직접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면 현재는 이 부분을 넘어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는 이제 미드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게임이 커지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중간에서 만드는 단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RPG 같은 걸 만든다 할게요. RPG 같은 걸 만든다 했었을 때 기획팀에서 막 밸런스 잡을 거잖아요. 레벨 1이 1부터 10까지 올라가는 부분하고 11부터 20까지 올라가는 부분 치면 부자가 너무 올라간다. 요거치가 너무 높다. 하면 그 수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프로그래머 팀에게 보낸다 치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디터라는 걸 만듭니다. 중간에 웹 에디터 같은 걸. 웹 에디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충 툴을 만들어 줄 테니까 기획 쪽에서 이 수치를 계속해서 바꿔봐. 바꾸고 이 데이터가 적당하다면 우리가 그대로 올려줄게. 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기획팀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 팀하고 이제 엔진만 만들어 놓으면 기획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 단점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 툴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가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만약 게임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작은 회사일수록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냥 대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큰 회사로 갈수록 그때 툴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물리인지 사운드인지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재 게임들이 얼마나 이제 복잡하냐면 여러분들도 게임을 접할 때 알 겁니다. 싱글 게임을 대부분 다 하죠. 근데 싱글 게임을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을 하더라도 대부분 랭킹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받든지 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쪽에서는 이 부분을 SSC라고 해서 많은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컨텐츠 빠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제가 대충 좀 알려드릴게요. 자, 게임을 제작한다 했을 때 가장 크게 세 가지 나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획, 맞죠? 그리고 그래픽, 그리고 디자인. 디자인이 아니고 사운드. 보통 게임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컨텐츠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기획, 그래픽, 사운드 중에서 어디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게임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부분. 이 세 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그래픽. 다 그래픽이에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시각을 판단합니다. 시각.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끌어줘야 돼요. 끌어주고 이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픽 좋네,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야, 이거 할 거 있네, 없네를 판단합니다. 요거 해보니까 그래도 이런 컨텐츠 잘 돼 있네, 저런 컨텐츠 잘 돼 있네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순위가 사운드입니다. 한국 게임 시장 보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공을 들인 부분이 어디죠? 한국 게임들 대부분 특히 모바일 그래픽 무조건 그래픽입니다. 큰 게임일수록 그래픽이 우선적으로 무조건 영향을 끼치려고 해요. 근데 많은 게임을 해본 사람들 느낄 겁니다. 내가 그 게임을 접었는데 길을 가다가 내가 했던 게임의 사운드가 들린다, BGM이 들린다면 그 게임은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시작하고 기획으로 유지되고 사운드로 복귀하는 게 보통 게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맞는 게임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말 기가 막히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에 버티는 부분이 사운드예요. 그래서 컨텐츠 부분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래픽 쪽은 여러분들이 다룰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획 부분하고 이 사운드는 의외로 저도 이제 게임 회사 쪽에 있다 보면 느끼는 게 많은 회사들이 대충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게임을 만만하게 봐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특히 모바일 게임이 더 그런 경향이 심해요. 사운드라거든요, 별로. 왜냐하면 그 정도로 모바일 시장에서는 유저들이 돌아가는 속도나 회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겁니다. 유니티에서 게임을 만든 사람들은 더 특히 이 부분을 눈여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막 게임 시장에서 게임을 배포했어요. 만들다가 프로그래머 실수나 기획 실수에서 한번 밸런스를 놓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게임을 접었는데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까? 대부분 안 됩니다. 일단 떠나가면
옛날 2005년도나 그때야 할 게임이 별로 없으니까 다시 회귀하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게임들이 많아요. 특히 비슷한 게임들도 많습니다. 유니티가 4.0 이상 올라오면서 유니티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기존에는 이런 엔진,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들어갔죠. 이런 엔진들은 다 돈을 주고 사야 됐습니다. 무조건. 하지만 유니티에서 공짜로 풀어버립니다. 공짜로. 그래서 개인 버전은 공짜로 풀어보고 이후에 네가 만약에 이렇게 돈을 벌면 그 다음에 우리 걸 엔터프라이즈를 사줘라고 정책을 바꿔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니티 쪽에서 우후죽순처럼 인디 게임들이 확 올라오는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다 올라왔죠. 그러면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인디 게임들 진짜 특수한 거 몇 개 빼고는 비슷한 게임들이 그 시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이제 여러분들 고객 입장에서 이 게임 하다가 질려서 그만두든 아니면 정책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만두든 어쨌든 한번 딱 간두기 시작하면 다시 그 게임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모바일 시장에서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실 때 이제 엔진 게임 나누다가 게임 얘기 나누는데 컨텐츠 쪽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이 오래 가냐 늦게 가냐 차이고 결국에 이 사운드는 그 게임에서 도는 유저들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운드를 제일 최하위로 둡니다. 제일 하위로 둡니다. 하지만 외국 게임 중에서 정말 잘 만든 게임들 보면 이 사운드가 핵심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시장으로 취업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운드 하면 뭐 그냥 대충 해가지고 공짜 BGM 있죠. 혹은 퍼미션 사이트 있습니다. 퍼미션 사이트에서 게임 인디 그 작곡가들한테 음악 하나 만들어달라 뭐 해가지고 작곡해서 노래 받거든요. 얼마 정도에 살 것 같습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들 인디 게임 개발자인데 BGM 하나 만들어주게 해가지고 음악 받았어요.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1,000만 원? 5만 원 정도 줍니다. 아 이거 편집 가능? 네, 편집폰인데. 그런데 줄을 섰어요. 왜냐면 작곡이 제일 안에 있거든요. 게임 회사에서 각각 프로그래머 1명, 디자이너 1명, 작곡 1명을 우리가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간 이적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프로그래머는 1명도 안 왔습니다. 이적서 하나로 도착을 안 했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한 20통 정도 왔습니다. 작곡가 몇 통 왔을 것 같습니까? 이적서 400통 왔습니다. 그 정도로 빡빡해요. 그렇다 보니까 작곡가 레벨에서는 진짜 하이 레벨이 아닌 이상은 전부 컴퓨터 쪽에서 다 돌게 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얼마를 받냐고 보면 10,000원부터 100,000원 사이로 다양합니다. 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특히 안 그래도 받쳐놨다 보니까 사운드 쪽이 아래 있고 대신 명곡 쪽에 있는 한국용프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스신머 이런 쪽에서 게임 만들면 이제 아까 말씀 몇 천만 원 억대로 올라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대규모로 엄청나게 그걸 무슨 게임이냐면 AAA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 준비하는 게임들이냐 그렇게 하지 대부분 인디 쪽에서는 솔직히 말할게요. 기획도 안 짭니다. 기획 거의 안 짜요. 이거도 거의 승부가요. 왜 것 같습니까? 기획은 왜 안 짤 것 같아요? 기획은 비슷한 게임에서 대충 카페에서 복사해서 들고 와요. 네, 그게 현재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이 게임 엔진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나온 지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 언리얼 이렇게 소스 크라이지 있는데 이거 말고도 포커스, 2D 이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2D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니티 같은 경우는 2D, 3D를 동시에 지원하나 2D는 사실 유니티 입장에서는 조금 한 단계 나사가 빠진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보통 3D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요. 유니티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3D는 언리얼 엔진한테 밀리고 2D는 포커스 2D한테 조금 밀립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완전 특화되지 않고 중간 부분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모조라는 이 장점은 모든 것을
단점을 뛰어넘고도 이제 남음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언리얼 엔진도 유니티 쪽에 밀리니까 무료로 풀었을 겁니다. 이 버전은 무료로 풀었고 이 유니티가 한 회사에게 합병되거든요. 혹시 어느 회사에 합병되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합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비디오 스튜디오는 혹시 안 해봤죠? 비디오 스튜디오 프로그래머, 컴퓨터 공학과에서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유니티가 따라오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진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유니티를 처음 시작하면 데모 버전의 이제 게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싱도 있고, FPS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가요 식으로 예제는 참 잘 만들어놨는데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컴퓨터 공학과 입장에서 한 2달 줘야 게임이 그럭저럭 나오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나 건축, 방송, 이제 영화, TV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엔진 보면 이게 사실 이게 좋습니다. 쉬운 통합 개발 환경이고 냉정하게 말할게요. 게임 회사 쪽에서 저렴한 가격은 어떻게 보면 한점 될 수 있는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게임을 개발할 때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게임기를 한번 제가 아무거나 골라서 공짜 사준다고 할게요.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가 있습니다. 어느 거 사셨겠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샀습니다. 푸스 사겠죠. 푸스 사겠죠. 왜 엑박 안 살 거예요? 엑스박스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게임 타이틀이 없죠. 아. 맞습니다. 게임 타이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게임을 만들려면 PC 게임 따로, 푸스 게임 따로, 엑박 게임 따로, 모바일 게임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도 어떻습니까? 안드로이드 따로, 아이폰 따로. 맞죠? 근데 멀티 플랫폼은 이걸로 만들면 다 풀리는 거예요. 유니티로 만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아이폰에서 동일하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도 돌아가요. 이게 멀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완전 장점 아니겠지만 단점도 아닌 게 되고 SS4가 있는데 완전 마이너한 인기를 제외하고 옛날에 SS4를 좀 많이 썼거든요. 현재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제 유저층이 눈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 봤던 그래픽 또 보게 되면 뺏겨왔네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SS4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이미지만 2D나 3D, 2D 같은 도트만 찍어서 뭉쳐서 판다든지 이런 게 됐는데 최근에는 보면 그냥 디자이너를 고용하기 위해서 싸다라고 느끼는 수도 있지만 요새는 SS4를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SS4는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게임 심심해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조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왜 이렇게 커지냐면 블리자드 혹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블리자드? 2017년도에 블리자드에서 분기 회식을 하는데 그때 당시 블리자드에서 유명한 게임들 다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2, 워크래프트 있고 와우 이런 것들, 오버워치 이 모으는 수익을 다 합쳤는데 캔디 크러쉬 사과에게 팔렸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어느 정도 큰지 알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리자드에서 야 이거 PC로 만들려면 최소 2년부터 4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개발비도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몇백억 단위 들어가는데 이거 캔디 크러쉬 사과한테 발리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 거 다 합쳐서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 시장에서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물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우리나라 게임 유일한 하나가 있죠. 뭡니까? 리니지입니다. 네, 리니지는 고정층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리니지2 모바일 혹시 시장 수익률 한번 본 사람 있습니까? 거기서 중과금이 어느 정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소가금, 중과금 그리고 획가금이 이게 보통 세 개는 아니잖아요. 리니지2 모바일에서 중과금이 얼마 정도를 투자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1인당 말씀입니까? 예. 적어도 한 500 정도 되죠. 500만 원? 예. 60억 정도 해야 됩니다. 예, 60억. 획가금 되려면 100억 정도 투자한 사람들 레벨 다르죠.
진짜 레벨이 달라요. 여기는 제가 2017년도에 그 혹시 게임 모바일 게임 하면 그때 당시 짜증나는 광고 유명했던 마페시티 알죠? 압니까? 그 심심하면 이상한 놈이 복수 나가지고 광고를 계속거든요. 하루 광고하길래 이거 대체 뭔가 싶어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서버가 280개 정도 되는 서버 있었거든요. 280개 정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한 개 서버에서 했죠. 자,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게임이 웃긴 게 뭐냐면 4명한테 게임을 시작한다 치고 저 친구가 저 핑크색 옷 입은 사람한테 침공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투자한 거 싹 다 사라집니다. 그 영원이 돼요. 그리고 중국 게임 시장들이 요새 무서운 게 뭐냐면 100만 원 투자하잖아요. 진짜 한 100만 원씩 올라가요. 솔직하게. 한 150만 원 투자했다. 한 100만 원 투자한 게 영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게임을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모여요. 인도 사람도 있고 파키스탄, 난 파키스탄 제일 싫어하거든요. 요즘 하도 많이 해가지고 게임할 때마다 파키스탄, 일본 그리고 러시아도 있었고 여러 이제 나라도 있었는데 왜? 그 질문 있어. 근데 그거는 PVP에만 해당되는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 게임들 대부분 그래요. 중국 게임 대부분이 특히 왕 머시기 그런 게 있잖아요. 왕이 되는데 이런 것들 다 그래요. 중국 게임 특징들이 뭐냐면 랜덤이 거의 없어요. 돈을 지는 만큼 올리게 해줘 요새는. 근데 이거를 이벤트가 있었는데 1일 이벤트였거든요. 하루에 제가 그때 246서버였나 였는데 얘들 지는 값을 계산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 합치니까 2억치 지더라고요. 근데 그 서버가 280개예요. 하면 이벤트긴 해도 이 서버에서 그 게임사에서 들고 가는 전체 수익률이 보면 거의 400억이 되거든요. 무시무시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좀 다릅니다. 사실 위에서 지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는데 PC 게임은 이상하게 만원 지르는 것도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특히 스팀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잘 지는 사람들은 할인율 때문에 지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MMORPG라는 게임을 할 때 패키지도 3만 원짜리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를 만하다 생각합니까? 하면 살까 말까 고민합니까? 대부분은 고민들 하거든요. 근데 모바일 게임들은 12만 원짜리를 10번 질러야 되는데 불구하고 싸다고 사요. 진짜로. 특히 직장인들. 왜냐면 내가 그만큼 진짜 강해진 게 보이거든요. PC에서는 그걸 지른다 하더라도 내가 또 뭔가 컨트롤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 PC에서 자동사냥 게임 되면 사실 안 하겠죠. PC는 좀 복잡한 컨트롤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데 모바일 게임에서 그런 걸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거든요. 당장 저도 잘 안 해요. 왜냐면 버튼 클릭하는 것조차도 모바일이 결국 편한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단축키 10몇 개 눌러야 된다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모바일은. 화면창도 꽉 차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PC장 작게 버리면 누를 수도 없죠. 손큰 사람은 한 번 누를 때 3개, 4개 눌러죠. 그렇다 보니까 터치감이 이게 심플하거나 아니면은 자동 사냥류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데 의외로 그렇게도 많이 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임창정 아저씨한테 낚여가지고 저는 한번 했던 게임이 바쁜데 알아요? 바쁘? 임창정이 광고하길래 너무 해맑게 오길래 어떤 게임인가 봤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벤트가 2일이나 3일마다 들어옵니다. 2일부터 4일, 대부분 3일인데 1등을 하려면 이 할 때마다 얼마 지는지 계산해 보니까요. 경쟁이 치열하다 싶으면 500개, 600만 원. 좀 라이트하다 싶으면 120부터 180만 원. 이거를 지른 놈이 들고 가요. 근데 그 사이에 60만 지른 사람도 있을 거고, 막 30만 지른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일리겠죠. 이거를
한 달에 10번 한다 치면 실제로 그 핵가 언어를 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지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부터 6천만 원 사료 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이레벨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유니티가 엄청나게 떴어요. 지금 엄청나게 떴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 회사들 대다수가 유니티를 보통 많이 게임들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아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서버나 엔진을 직접 만들었거든요. 대부분이. 지금은 거의 전부 유니티 경력 몇 년 정도 됩니다. 이것은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고 긴 얘기 끝났고 유니티를 설치하도록 합시다. 요 PPT 공유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강인지 선생님한테 제가 이거 드릴 테니 이거 복사하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처음에 설치하는 건 별로 부분 없습니다. 이거 2월달에 제가 테스트했는데 약간 바뀔 수 있을 건데 아마 기본 다 있을 거예요. unity.com PR로 들어가면 한국 버전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게 있는데 퍼스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용자 선택이 있는데 약간 이제 동의하고 다운로드하면 알죠? 약간 동의 안 하면 다운 안 해주는 거 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동의해야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마우스와 건너뛰기를 선택하고 유니티 허브를 시행해서 라이선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 라이선스 활성화를 해서 퍼스널을 선택하고 완료 누르면 라이선스가 설치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치하기 좀 느리거든요. 그리고 편하게 들으면 되니까 출출한 학생들은 와서 이거 커스터드나 약과도 있나? 엄마 손품이 시간. 이런 거 이제 과자도 있으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학생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무슨 보셔? 여기 뭐 있어? 보시면 되지. 여기 unity.com PR 없어요? 그거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왔죠? 거기서 시작하기 누른데 없어요? 시작하기? 예. 그럼 패션을 보고 그래서 첫 사용자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선스까지만 하세요. 천천히 합시다. 어차피 처음부터 잘해야 나중에 안 깔리니까요. 이거 여기 기울이 아니구나. 여기 들어. 여기 많이. 유니티 아이디도 만들어야 됩니까? 유니티 아이디요? 예. 예, 아이디 있으면 만들면 좋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 그거랑 연동할 수 있습니다. 구글.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를 얼마나 만드는 게 좋습니다. 편합니다. 나중에 엄청 편합니다. 이 구글 아이디 하나 만들면. 교수님은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게임 무슨 거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요? 제일 좋아했던 거 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거 할까요?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겨울화도 좀.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게임을 했다가 현재는 게임을 그냥 기술에서 만들고 있는 레벨인데요.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임을 들으면 틀딱 같다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혹시 울티마 온라인 아시나요? 예? 울티마 온라인. 팀. 예, 모르죠. 왜냐면 세계 최초로 MMORPG를 만들었던 게 울티마 온라인인데 MMORPG의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초기 레벨인데 불구하고 거의 다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19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MMORPG로 만들어졌었어요. 세계 최초의 MMORPG를 얘기하면 대부분 바람의 나라가 지킵니다. 맞죠? 그건 알고 있습니까? 세계 최초의 MMORPG는 바람의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 맞습니까? 네, 최초입니다. 정확히는 GUI 레벨에서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최초인데
사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울티마 온라인이 1996년도에 나와서 2년간 베타 테스트를 했고 바람의 나라는 1997년도에 나와서 바로 상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찍힌 거는 바람의 나라가 먼저 찍혔어요. 최초의 상용화다 보니까 최초의 이제 MMORPG가 찍힌 거죠. 근데 나오기는 이제 우론이 먼저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되게 극한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제일 최근에 산 게임은 챔피언 세븐입니다. 제가 사실 푸시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키보드에 익숙한 사람이 패드나 이걸 잘 못하거든요. 패드하고 키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방향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패드는 왼손으로 내가 방향 움직여야 되는데 키보드는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패드를 엄지손가락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작업했을 정도 제가 패드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했던 게임 보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약간 거짓말이 못해 2만 개 넘게 했거든요. 하지 않고 어디서 그쵸. 사망해요. 그러니까 요가 다 절벽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게임이냐 있냐라고 시작했는데 이 게임을 만든 놈들이 스웨덴 놈들인가 하는데 어느 정도 그렇다냐면요. 여기 저기 뭐 아이템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NPC한테 가서 아이템 올리면 어떻게 해줍니까? 가격 얼마라고 알려주잖아요. 맞죠? 근데 이 게임은 안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템 올리고 얼마에 팔지 제시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팔 거 누르고 OK 누르면 NPC가 공짜로 들고 왔던 게임. 상상적으로 하죠. 그래서 내가 뭐 10쿠퍼 받을게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9쿠퍼다. 절대 안 사죠. 근데 8쿠퍼다. 하면 1쿠퍼 손해봤는데 사줄게 하는 게임이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였고 이게 진짜 게임이 더러운 게 뭐냐면 1번 넌타겟 타겟을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은 휘둘러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그럼 그게 앞에 토끼가 있어서 휘둘렀다면 토끼에게 맞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 주위에 누가 있으면 아무나 맞는 시스템. 그래서 그냥 여기 토끼 시장에서 막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까짝까짝거려요. 그러니까 실수로 맞았다. 가면 서로 PK가 되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머리를 들고 같은 게임입니다. 근데 죽잖아요. 죽으면 템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템을 다 들고 갈 수 있었어요. 태어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건 절벽. 돈다리가 쿠퍼, 실버, 그리고 골드가 있었습니다. 책 가격이 2실버 59%면 내가 259%를 모아서 바꿔서 사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이거를 2실버로 만들어 봐야 돼요. 화폐 단위가 통용이 안 됐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여기 A라는 말이 있고 여기 B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A 말에서 은행에 돈을 저장했어요. B 말에 가면 저장했던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들고 뛰어야 돼요. 돈 들고 뛰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머더러들이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다 유저입니다. 50명부터 100명이 부친해 있습니다. 요 속에서 한 번이라도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동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밤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햇불 켜면 안 돼요. 켤 수 있지. 햇불 켜자마자 눈앞에 화살이 날아와요. 불이 보이니까 머더들이 그 화살을 땡겨서 죽여요. 예, 이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럼 선생님 뉴비들은 대체 어떻게 이 게임을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 게임이요? 예. 동생이 하자서 했거든요. 그래도 동생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동생한테 이 게임 했는데 어떤 분이 뭐라 했냐면 사람들에게 죽는 게 열받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열을 받는 데서요. 게다가 이제 왜 밥 먹으러 간다고 캐릭터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누가 와서 밀 수 있었거든요. 미는 것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합법이었거든요. 왜 사람이 긴망을 할 수 있으면 밀어가지고 여기 바다 속에
빠져버리던가 저기서 떨어뜨려버리니까 죽여요. 네.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양아치 있을 것 같은데. 아, 최고는 뭐였냐면 저자가 어떻게 해서 한 명이 말을 꼬셨어요. 게임을 해서. 그래서 딱 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마을에 딱 들어오잖아요. 마을에서 말 탁 타고 들어오면 사람들 숨어 있다가 뛰어듭니다. 부딪히잖아요. 정당방이야. 그래서 가드 불러서 죽였어요. 말 타는 놈. 그래서 템 역시 다 뛰더라고. 그러니까 말 타는 것도 조심해서 타야 되고, 완전 자유도가 높았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또 했었어요. 그것도 한 몇십 명 했거든요. 몇십 명 모여가지고, 연차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집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진짜 벽돌을 올려가지고, 이게 집 한 대 채웠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3시에 네이톤으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접속해라고. 뭔가 봤더만 우리 20명 모아서 이렇게 집을 하나 지었는데 저 외국 애들이 와가 망치나 해머 들고 와가지고 집 부수고 있는 거지. 이게 보니까 요벽 깨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 깨지면 안에 있는 템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접속해가지고 서로 공성한 적도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있습니다. 얘들 요를 얻어라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다가 얻어다 다리 끊었습니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다리 다시 이으려면 목수가 필요해요. 근데 목수가 다리 이으려고 하면 거기서 계속 하사 쏘는 거지. 한 6개월간 다리 결국 못 이었어요. 대죽 서로 단절돼가지고 그냥 1대죽 따로 2대죽 따로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대신 다시 나오고 싶지 않던 게임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웃었던 게임이에요. 죽어도 웃기고 가드를 부를 수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공격받으면 이제 경찰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 웃긴 게 뭐냐면 이유 없이 경찰을 3번 부르잖아요. 경찰 죽이고 옵니다. 예, 저랬던 게임이었어요. 지금 하긴 해요. 그 서버 열렸다고 오라고 하거든요. 안 갑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대충 살고 싶어졌어요. 혹시 게임이랑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탈 온라인. 모타. 모탈이 살인적인 뭐 이런 뜻이 있죠. 모탈 컴퓨터. 네,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버전마다 다릅니다. 지금 아마 2021 버전 나왔을 건데, 이건 버전이 약간 다릅니다. 설치해서, 여기 보면 설치해서 추가해서 버전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2019.3.4.F1이 있으면 이거 설치하시고, 없으면 최신 버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모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만 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설치하면 되는데 이 용량이 꽤나 큽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를 위해서 모바일에서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 하면 요것도 아이폰 빌더 서포트나 이런 거 다 설치하시면 되는데 설치하시는 분들은 설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모듈 설치까지만 일단 진행할게요. 요거 빼버려요. 어디서 됐어요 지금? 벌써 초과하면 되죠.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는 체크하면 참 좋습니다. 나중에 가면 진짜 휴대폰으로 체크해서 넣을 수 있어요. 아이폰이 다 말통해 됩니다. 교수님,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큰 게 있긴. 롱텀 놓고 눌렀어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 안드로이드 소프트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혹시 특징이 안 되니까 11번 방사는 있습니까? 봤어요? 많이 봤네요.
보통 마블 사용하는 80%가 CG라고 할 정도로 CG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잘겠지. 엔비디아에서 만든 가오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웹에서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내용도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컴퓨터가 좋아서 바로 가능할 건데요. 크롬을 켜야 됩니다. 크롬을 쳐서 GAOGAN이 치면 가오간이 나옵니다. 여기 가오간 나오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가오간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거든요. 가오간 메타 들어가서 여기 밑에 보면 체크 디스 박스 있을 겁니다. 체크를 하면 웹에서 이게 가능한데 이게 이렇게 보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 해볼게요. 그라운드에서 이거 바닥을 모드로 바꿔보고 위치에서 높이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 하고 이걸 누르면 이걸 그리는 게 컴퓨터가 그냥 그리는 겁니다. CG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거 만들어 볼까요? 랜드스케이스에서 클라우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학습시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는데 요거 위주로 만들어줘 해서 이거 누르면 이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컴퓨터가 지고 있는 상당히 무수한 자연 환경들을 학습해서 실시간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는 거예요. 뭐 노을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혹은 이제 밝은 장면도 만들 수 있겠죠. 뭐 이게 이제 눈 같은 거 내리게 해도, 눈 같은 것도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게 바뀝니다. 제가 처음에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방금 컨텐츠 할 때 CD가 필요하다 했던 거를 왼쪽 부분에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화면을 만들어주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들어요. 물론 이거 저장도 됩니다.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도 할 수 있고요. 공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머드가 아니고 뭘로 바꿀까요? 잠깐만요. 플랜트로 갈게요. 플래스로 가서 그 그립만 쓰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바꿔달라 하면 진짜 이렇게 도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가 좋아서 실시간으로 그려줄 수 있어요. 바로. 이거 동아리에서 했다가 5분 렉 걸리길래 그냥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다 워낙 좋으니까 요거를 컨텐츠화도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면 요거 하고 상 하나 그려볼까? 마운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해가지고 싹 해주고 요거를 마운틴 시좀 되죠. 그럼 산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노우가 옆에 있기 때문에 눈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실제 가오건을 이용해서 CG 장면이 몇 군데 들어갔습니다. 엔드게임에서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인공지능 그 AI 디지털 융합적으로 상당히 어울린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전자책 클릭기에 손을 치면 되게 편한데 그게 안 되게 불편하네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바를 소개하기 전에 유튜브 잠깐 갈게요. 여러분들 웹 홈페이지 만드는 거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코딩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케치 투 코드라고 있습니다. we are always looking for innovations that 요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이게 2018년도에 만든 건데 어느 정도 무서워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let us speed up how we provide value to our customers. And with Microsoft AI, we want to empower every developer and every organization to do more with AI. So we have this interesting problem in hand, and most of you can relate to this. When you walk into a conference room and you're in a meeting and somebody's drawing these app designs on a whiteboard and sometimes on a piece of paper and elsewhere, and then what we do is we take a picture of those images and send it across to the designer to create an HTML prototype. In fact, this is something that we've been doing for quite a long time, and it's really hard to break this and say, hey, how can we do this differently? How can we speed this process? Right, and that's exactly where Sketch-to-Code was born. Sketch-to-Code is a web-based application which converts hands-drawn diagrams into HTML code base. So once you have drawn these wireframes on a whiteboard, you can take the picture using the web app. And then the web app would send that information to the AI service. The AI service then runs those images against a pre-built AI model and then creates an HTML code base followed by a resulting app. At the core of the system, it's a custom vision object prediction model. We have trained this model with a set of handwritten images from several different people, and we have teach the model to identify the basic HTML elements like buttons, labels, and text boxes. So once we have this model, we are able to predict when of those trained elements are present on a given image. So after that, we have a handwritten recognition service, which we can guess what's written inside these elements, and with just 2 pieces of information and some geometry, we can build this HTML. So we have built a complete Azure infrastructure. So we have an Azure function that coordinates the whole process. It calls the services, it stores everything on an Azure storage, and then we have a website to expose this functionality to the final user. The best part with this application is even though you can extract the code in HTML, but it's independent of HTML, you can also extract the code in XAML using Xamarin and Universal Apps. So you can find everything on GitHub, you can download that, you can play with it, and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with that to make it work for your situation. Exactly. And with that, we're also opening up ailab.microsoft.com to submit your ideas and build the next wave of intelligent applications with Microsoft. Last but not the least, to learn more and go deeper into the technology and with AI, log on to aischool.microsoft.com. Thanks for watching us. 자, 이게 여기서 잠깐 나왔을 건데 이게 왜 무서운지를 다시 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이미지를 그리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시시하게 자기가 코딩을 해요. 여러분들 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글자를 읽고 여기도 만들고 서치도 자기가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진짜 아이디어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코딩했다면 진짜 말 그대로 디자이너들이 여기에서 요거 카메라 이만큼 만듭시다. 이거 이제 카메라 만들어줘요. 자동. 그리고 여기는 결제 금액 결제할 때 아까 말했던 비자 마스터 카드 늘 받게 합시다. 그럼 결제 카드 넣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 이게 바로 AI 디지털 융합이 되는 거죠. 하면 더 이상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게 코딩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드는 게 2018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스케치 코드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겁니다. 무시무시해진 거죠. 하면 프로그램 컴퓨터공학과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의 개가 박탈당하는 거고
다른 과에서는 이 하나의 길이가 형성되는 겁니다. 특히 산림과 이런 쪽 여기서는 엄청나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은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인공지능 좀 나왔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예술 쪽에서 항상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이 예술 쪽에서 천주 이제 침범을 할 때 제일 먼저 침범하는 부분이 미술입니다. 끝까지 인간이 마지막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여긴 좀 음악입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고 갑시다. 아이바라고 있습니다. 에이바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아마 있을 건데. 내 계정이 기억이 안 난다. 자동으로 다 만들어놓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들어오네. 이게 아마 내가 게스트라서 안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고. 조금 기다립시다. 요것도 있고, 나왔네. 내가 비밀번호 어디 있더라? 개념이 있다고. 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냥 계정 만들게요. 구글에서 요새 이거 많이 좋아졌죠. 제로. 만들었답니다. 알고리즘. 뭐 프로페셔널은 아니고 접근하는 거고요. 자, 크레디트 많이 트랙을 해서 뭘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하나 한번 찍어보세요. 시네마틱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지 리스닝으로 갈까요? 탑락으로 갈까요? 아니면 프로듀스로 갈까요? 이지 리스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 가면 여기서 로우, 로팔, 재즈 좋나? 시간은 2분 30초 가겠습니다. 오토로 갈 거고요. 5곡 만듭시다. 하면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들고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수능 문제. 수능 문제. 2016년, 17년인가 외부에서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하는. 자, 여러분 혹시 작곡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작곡할 수 있는 작곡. 저 작곡 배웠어요? 못 써요? 예? 어떤 거 써요, 작곡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 리토스입니다. 리토 써요? 왜냐면 주위에 제 작곡가 2명 있는데 대부분 큐비스 쓰더라고요. 큐베이스 그 네, 보통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작곡가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떤 곡을 만들어야 될지를 되게 고민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가속이 좀 뭐냐면 완벽하진 않은데 이름이면 영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영감을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 불과
1분도 안 돼서 5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왜 인공지능이 다른 한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왜 또못하냐 에디터를 가겠습니다. 에디터를 가게 되면 이게 작곡가, 초보 작곡가들은 잠깐 자괴감 든다더라고요. 이거 해주니까. 조금 이제 웹이다 시간 걸리겠지만요. 이게 초보자 정도 되고 중수, 중급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얘가 저작권을 피해서 만들어줍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이거 많이 써요. 이게 조금 걸리는데 잠시만요. 피아노로 에디터 쪽이 조금 걸리는데 이거 돌릴 때 좀 기다립시다.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멜로디부터 이거 좀 전문가들은 본다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엑스트라나 이것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부분 이렇게 손보고 이렇게 하면 하겠네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웹으로 나와 있. 예, 그렇죠. 근데 얘가 인공지능 이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냥 자기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도 두 번째도 써보면 되게 딴 부분 만들고 있죠. 자, 세 번째 곡 들어볼까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버리면 됩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진짜로. 네 번째 곡. 다섯 번째 곡. 근데 대체는 좀 비슷하죠. 음이 있겠죠.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좀 많은 게 오케스트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넣고 짧게 1분 정도 가겠습니다. 한 곡만 만들게요. 네. 이거 말고 최근에 제가 했던 게 웨이브가 볼륨이 제가 예전 만들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리고 짧을수록 빨리 만듭니다. 참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 다 됐나요? 저는 다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것만 듣고 갑시다. 요거 할 사람은 아이가 하면 되고 음원하고도 미디부터 그대로 다운로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료 버전은 한 달에 2번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번만 했고. 네. 대신 테스트하는 건 원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딱 괜찮은 거 2번만 들고 가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만들어졌네요. 너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도 계속 이거 만들고 실제로 근데 오케스트라 만들기 작곡할 때 상당히 힘든 거 맞거든요. 이걸 학습시켜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개한 것들 가서 집에서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그냥 만들어서 모험한테 들려줘도 작곡가세요 라고 들릴 정도로 퀄리티 꽤 높입니다. 한 이제 100곡 중에 한두 곡 정도. 근데 계속 돌리면 돼요, 그거. 그리고 이제 이 노래 괜찮아서라고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케이 해서 거기를 또 학습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자, 사실 이제 요것만 하면 오늘의 이제 설치는 다 끝납니다. 프로젝트에서 새로 생성을 클릭한 다음에 템플릿 설정에서 파이프라인 설정에서 레거시, 그러니까 레거시가 이제 옛날 겁니다. 빌트인 파이프라인 3 선택해서 생성하면 이게 화면창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트인이 뭐냐면 그냥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화면이 실행되면 레거시가 있고 SRP가 있고 스크립터블 랜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레거시 쓰는 게 좋습니다. 아예 거 쓰지 말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이제 전체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C는 말 그래도 이제 관객에게 보여주는 화면, 게임 오시면 게임 화면이겠죠. 그 안에 보면 카메라 있는 거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그거를 하나의 부품을 이제 뭉쳐놓은 부분입니다. 트레이너라고도 비슷하고 트레이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컴포넌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SS는 이제 리소스에 가깝습니다. 리소스. 그래서 이걸 SS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일단 프로그램 기본 설정입니다. 일단 그래서 실행까지 일단 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도 이동이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위에는 툴바, 여기 신뷰, 게임뷰, 이제 인스펙터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나 대부분 이제 툴바는 많이 들었죠,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씬을 동원하면 신뷰, 이제 전체적인 게임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이제 전체 보면 게임 전체에서 사람들이 이제 스크립트라는 게 나와요. 스크립트가 여러분들 이제 코딩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파일. 그리고 이제 사운드, 텍스처, 모델링.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게 단어가 어떤 게 있죠? 스크립트는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텍스처는요. 텍스처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사람. 텍스처. 그럼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이미지를 할 때 특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텍스처는 이런 무늬가 있다 합시다. 이런 무늬가 있으면 혹시 이게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또 밖에 균일하게 있는 거 반복되는 거라죠. 컴퓨터에서는 이 리소스를 아끼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이거 하나를 만들어서 텍스처를 해놓고 여기에 복사시킵니다. 복사 이런 식으로 이거를 텍스처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거를 꽂아서 텍스처 랩핑이라고 부르는데 이미지에 가까운데 반복되는 이미지나 활용도가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을 텍스처라고 합니다. 모델링은 말 그대로 3D입니다. 3D 모델링 많이 보셨죠? 네, 그런 것들 모델링에 이미지 붙이는 것도 텍스처라고 합니다. 이거를 SC라고 부르고 이 게임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에셋 폴더 아래에 다 붙여서 갖고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셋 이제 폴더에 오른 클릭해서 여기만 쇼 익스플로러를 선택하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제 파일을 가지고 갈 수 있으나 탐색기에서 파일 수정하는 것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창의 윗부분에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스크립트, 쉐이더, 메테리얼, 애니메이션 컨트롤이 나는데 이거 전부 이미지거든요. 이거를 설명하자면 일단 제가 석사 논문 냈던 게 텍스처 매핑이었다 보니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종류 벤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고민해야 될까요? 1번 B. 조명을 어디로 할 건지 그건 중요합니다. 3D에서는 조명이 무조건 볼 수밖에 없죠. 자, 조명은 빛 조명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입니다. 태양. 두 번째 전등입니다. 스프라이트. 태양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럼 빛이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밝고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이것이 쉐이더. 근데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형광등이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형광등. 그럼 빛이 이렇게 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쉐이더입니다. 빛이 어느 방에서 오는 부분이 그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마비노기 해보시면 마비노기 안 해봤어요? 듣기만 들어봤어요. 듣기만 들어봤어요. 메테리얼이 뭐냐면 금속이라는 뜻인데 질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빛이 왔을 때 얘가 철이냐 나무냐 가죽이냐 따라서 질감이 다 달라지겠죠. 이게 메테리얼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냐 그 다음에 여기는 질감 메테리얼이죠. 뭐냐에 따라서 이게 소리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를 유니티에서 모델링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개념이에요. 이게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들이 에셋을 만들어서 바꿔준다는 거죠. 특히 왜 자동차 같은 경우 막 갈 때 그때 질감도 달라질 거고 3D 객체가 움직였을 때 옷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클로스로 빠졌죠. 옷감이냐 하나도 있죠.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옷감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창의 패키지 폴더를 보면 이렇게 플러그인이 나왔습니다. 자, 플러그인이 뭘까요? 자, 애동하고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아, 좀 닫았죠. 보통 이 합치는 거는 플러그인이 있고 애동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 뭘까요? 플러그인은 이펙트를 준다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에드워드는 아예 새로운 기능을 기능. 추가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왜 애돈 들어갔죠? 아, 네, 맞습니다. 맞죠? 자, 가면 거기서 애도 말고 플러그인이라고 해도 될 건데 왜 플러그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게임을 생각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애도는 타겟이 명확합니다. 혼자서 독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팩토리에서 붙은 애돈이 커맨드 센터가 붙었을 때 사실은 그 이미지나 인복이 바뀔 수 있어요. 내용이. 근데 여기서 말한 플러그인은 얘가 독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타크래프트 제가 설명해 줄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제가 팩토리에 기능을 만들었어요. 애돈으로. 뭐든. 애돈이면 여기서 팩토리에서 컴팩트 팩토리에 붙으면 여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게 붙어야 돼요. 근데 왜 스타트에서 보면 뭐 붙입니까? 스타포트 붙여도 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메인이 주가 되는 거고 애돈은 말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플러그인은 얘 자체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딴 게 붙어도 이 업그레이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그인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모듈이라고 부르죠. 확대에다 붙이할 수 있는 그게 그 개념이고요.
원칼럼 레이아웃과 투칼럼 레이아웃 스타일이 있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건 뭐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하이어라키 창을 해가지고 계층 구조를 보이는 창입니다. 심도 이제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 라인으로 붙듯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신동하는 것들이 하이어라키 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순서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서 넣어보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큐브 있고 스피어가 있는데 이렇게 메인 카메라에 자 다이렉셔널이 보면 이제 라이트 이제 빛 방향도 정할 수 있고 이건 직진으로 빛이 나타난 거죠. 직방향으로 이제 빛이 났고 큐브에서 이제 스파이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계층별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특히 부모 자식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위치. X축, Y축, Z축에 따라서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신뷰입니다. 지금 제작진이 원래는 편집하는 뷰고 큐브를 그냥 만들 때서 이게 그냥 이미지 덩어리지만 이거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넣으려면 메뉴에서 게임 오브젝트에서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찾아서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씬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캡슐이나 이제 스피어라고 부르는데 캡슐은 많이 들어봤죠. 캡슐은 하나의 뭔가 집합한 덩어리죠. 그 비약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된 이건 좀 다르지만 문명이 발전이 됐던 시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 문화에서 우리의 그 수명을 대폭적으로 상승시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인류의 생명을 비약적으로 올린 대사건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정확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구분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백신입니다. 백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생명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힌트. 모든 집에 하나 이상씩 다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화장실. 아니요. 근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누? 맞습니다. 비누, 정확히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얘가 생기면서 바이러스를 거의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게 비누가 단백질을 녹이는 기능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래서 비누로 머리카락 하면 빨갛지거든요. 머리는 단백질 다 서져서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바이러스가 대부분 단백질이 겉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이러스에 있는 겉면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비누를 씻으면. 녹여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아니. 기존에는 약이 이제 가루약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큰 약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가루약도 삼키기가 어렵고, 큰 약 같은 경우는 조제 자체 힘들었어요. 근데 알약이라는 캡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집합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제약, 저런 약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캡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말 그대로 컴퓨터 영역에서 이 캡슐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가 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들어서 먹으면 돼. 혹은 만들면 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게 캡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프로그래밍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이 캡슐을 만드는 작업을 박싱이라고 합니다. 박스에서 ing 붙여서 박스를 칩하면서 만든다, 구겨낸다는 뜻이고 캡슐을 푸는 개념이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택배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택배에서 시켰을 때 쿠팡 새벽 배송 해보신 분 있습니까? 엄청 편하던데. 그거 하면 오후나 저녁에 시켜도 다음날 새벽에 옵니다. 2시쯤에 옵니다. 당일치기로 와요. 하면 택배 박스 다 먹는 거죠. 그거를 택배를 여는 걸 언박싱이라고 부르고 택배 담는 거를 박싱이라고 부르겠죠. 그거를 정규적으로 이제 균형 있게 딱딱 만든 거를 캡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캡슐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게 아까 잠깐 봤던 게 캡슐 해서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어서 계속 사는 방향도 캡슐이고 그거는 또 다른 방향도 스피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브툴로 오브젝트를 원하는 위치로 이게 옮겨보세요. 이거 보면 이게 디지모라고 하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이동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도 만들고 정육 매체를 만들고 이게 문도 만들고 해서 이 태양빛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나 메테리얼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쉐이도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 X, Y, Z 축이 있는데 이걸 잡고 흔들면 이제 원뿔을 클릭하면 그 축으로 회전도 할 수 있고요. 그 비중화된 큐브 또는 아래쪽에 이제 컵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뷰로 전체적인 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좀 추가로 설명하자면 인공화 쪽이 궁금한 학생도 있어서 이거는 제가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여기서 잠깐 나온 거여서 알려줄게요. 캐릭터가 하나는 검은색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빨간색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환경을 일단 3D라고 합시다. 3D 말고 3D 할게요. 3D로 가고 있고 이쪽은 X로 이동하고 있고 얘는 Y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좌표 이동하고 있잖아요. X 좌표. 그렇죠? 얘는 Y 좌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얘는 봤을 때 좌표계가 X축으로 이동하겠죠. 얘는 Y축이 계속 플러스에서 올라가겠죠. 이건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MMRPG예요. 한 명 더 있을게요. 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얘는 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동해서 내려가고 있죠. 이게 올라가고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내려가는 것과 얘가 올라가는 거 동시에 봐야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얘 좌표계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고 데이터를 따로따로 넣는 게 편한가요? 얘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전체적인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얘는 난 그냥 X축으로 이동하고 있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얘는 Y축으로 올라가고 있어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좌표계가 두 개인 겁니다. 월드 좌표계와 이게 로컬이죠. 지역 좌표계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요게 그리펜입니다. 그림이 여기서 나와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게 월드 좌표계고요. 얘가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게 지역 좌표계예요. 요거 지금 눌렀을 때 움직였었죠. 얘가 X축 움직였다, Y축 움직였다. 하지만 이거 전체를 움직이면 얘 세 개가 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좌표격은 월드 좌표계라 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월드 좌표계라고 봅니다. 뷰 자체를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이동하면서 얘가 쭉 이동하는 것은 월드 좌표계 이동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 좌표계가 봅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하면 답방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알려주자면 이거는 조금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엔비디아 지금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 거 쓰죠. 치포스 쓰는데 2D가 아니고 3D 게임에서 이제 3D에서 이게 좌표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X, Y, 곱하기로 계속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차축이 이렇게 있고, 2차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동했을 때 전부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넓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동하는 축을 보면 x, y를 곱하면 얘가 전체 이동할 수 있는 값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요. 하면 3차원 객체이기 때문에 곱핑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연산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3D 객체를 처리할 때. 옛날에 2D가 많았던 이유가 그입니다. 2D는 4개만 계산하면 돼요. 계속 이동할 때마다. 이거와 9개가 이제 3차원 객체라면 생각보다 데이터 엄청 많이 요구되는 거죠. 계속 곱해야 되는 거죠. 핑계를 배워서는 알겠지만 핑계는 그냥 단순하게 곱한다 들리지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가 실제 현실로 보면 이 친구가 제가 여기서 한 칸 앞으로 와보겠어요. 여기서 한 칸 앞으로 왔다. 우리가 보는 방에 따라서 계산식이 다 달라져야 돼요. 맞죠? 여기서 보는 계산식, 여기서 보는 계산식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뒤로 한 칸 갔다. 그럼 또 그 계산식 또 우리 입장에서 다 갱신돼야 돼요. 그래서 2D에서 3D까지 넘어갈 때 3D가 옛날에는 생각보다 그래픽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산이 너무 복잡했으니까 처리도 너무 늦었어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하나의 독특한 가설을 만들어보니까 2의 5승 곱하기 2의 4승이 2의 5 플러스 4가 되잖아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건 할 줄 알죠, 계산. 곱셈에서 차수를 하나 늘리니까 더 셈이 됐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아예 16으로, 이거 4바이 4로 만들면 어떨까 해보니까 셈이 되는 거예요. 곱셈에 3바이 3의 곱셈이 4바이 4 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 되게 간단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죠. 계산식이 싹 다 되는 거. 물론 축은 늘어났지만. 그러면서 다음에 이거는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 동시에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지겠네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지포스 시리즈입니다. 그러면서 3D 레벨들이 속도가 갑자기 비합적으로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그래픽 카드 성능이나 게임들이 이제 엄청나게 활성화된 시기가 그때 나왔어요. 그게 이전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니티에서 그래픽을 본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내부 계산들이 다 지금 현재 GPU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런 계산들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CPU를 중요하고 GPU를 중요했다면 지금 현재는 GPU가 더 메인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모니터는 모니터는 2차원 객체죠.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왜 이런 계산식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우리 그 스케치 투포드 봤죠? 봤죠? 스케치 투포드에서 움직이는 아까 대머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우리의 2차원인가 3차원입니까? 우리 시각으로 2차원 3차원이죠. 아저씨 같은 경우 우리가 그게 2D가 보진 않잖아요. 3D가 움직이는 것을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3D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컴퓨터 화면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봤을 때는 몇 차원입니까? 컴퓨터 화면에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봤을 때 2차원 이 동영상은 몇 차원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2차원 4차원이죠. 3차원 객체가 시간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어제 동영상을 봤다, 못 봤냐고 뒤로 돌아갈 수 있죠. 재미없네, 빨리 넘길 수 있죠. 타임머신이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들어서는 T축이 여기서는 시간이 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4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개념을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컴퓨터 레벨에서는 재밌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봤다가 이거 못 봐서 다시 돌아가 있을 수 있죠. 이거 계속 또 반복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4차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객체에서 한 단계 차수 올라가기 때문에 적분해서 올라가고요. 반면에 모니터는 또 아까 말한 우리 2차원인 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 객체가 2차원에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들이 이게 제가 왜 이거를 AI 데이터 융합 풀고 얘기하냐면 수학에서 문제를 풀으라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 수학적인 부분을 써서 이렇게 만들면 뭔가 인공지능의 융합된 뭔가의 IT를 나오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밖에 이제 신규 조작을 위한 툴바 인터페이스 보면 핸드 툴이 있고, 이제 무브 툴, 로켓 이제 후면 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 툴 이런 것도 있고요. 넥 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씬에서 조절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혹은 이제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크기도 만들 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직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이 아니고 객체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 유니티에서 2D 게임을 요구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3D부터 할 것 같습니까? 유니티가 2D가 있고 3D가 있는데 왜 대부분 유니티 책을 보면 3D부터 할까요? 2D가 더 간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거 왜 3D부터 하고 먼저 시작을 할까요? 기초로서. 유니티는 2D가 훨씬 어렵습니다. 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3D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래서 보통은 유니티는 3D부터 합니다. 그래서 피벗이 있습니다. 이거 피벗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스케일하거나 회전할 수도 있고요. 피벗 모드에서 컨트롤체 동시에 선택하면 동시에 따라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결합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생크에서 둘 건지 아니면 이제 로컬에서 둘 건지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회전 방향 추계되는 것도 이제 만들 수 있고, 혹은 글로벌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확대 축소도 보면 이제 단축키인데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거나 휠을 누르면 되고, 패닝은 이제 중간 마우스, 카메라 중심에 있는 오른쪽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문제 찾고 싶을 때는 아까 봤던 이게 트리 구조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거나 F4를 눌러서 바꿀 수 있고요.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그리고 이제 쉬고 좀 할게요. 다들 10분 다 됐으니까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멀어.